안녕하세요. 6반 이청관 국어과 시아입니다. 오늘은 용산고3 중간고사 독점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3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분석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용산고 요번에 중간고사의 특징은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했어요. 문법, 문학, 독서 3개 영역이 다 들어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작품 간의 연계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세 번째는 배점이 굉장히 높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편이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갔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인데요. 수능 특강에 있던 작품들 중에서 노란색 부분만 출제가 됐고요. 작품 수를 세어보니 문법하고 독서를 제외하고 문학 작품만 총 36개의 작품이었고요. 학교에서 좀 프린트물이 약 19개 정도였으니까 네,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죠. 아마 거의 시험 범위의 대체로 2~3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독서가 4지문이나 들어갔는데 이 4지문은 수업 없이 바로 출제를 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지 않았을까? 대비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시험을 볼 때에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이는 게요. 지문이요. 한 작품당 한 문제, 한 작품은 2문제, 세네 작품 묶어서 3문제 이렇게 지문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총 11개 지문이 출제가 됐거든요. 학생들이 풀다가 시간이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작품을 읽었는데 결국 한 문제밖에 안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작품에 대한 걸 읽지 않고 대체로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로 들어갔어야지 시간이 맞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작품 간의 연기가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혹은 제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작품으로는 비슷한 주제 혹은 비슷한 형식을 가진 나올 만한 작품끼리 연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주고 시중에 있는 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고전시와 현대시를 섞거나요. 고전시 안에서도 장르가 다르고 주제가 다른 것들끼리 묶어서 문제를 만드셨어요. 공통점은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출제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능력, 이제 독해력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당 배점은 굉장히 높았어요. 3.3점부터 3.9점까지.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2점대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번 시험은 3점대로만 구성이 됐거든요. 세 문제를 틀리면 80점대가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만 틀려도 이제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이 용산고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여요. 학생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시험은 좀 쉬웠다라고 보이거든요. 용산고를 기준으로 시험의 상, 중, 하를 따졌을 때 요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한 문제 틀렸을 때도 2등급으로 훅 내려가, 2개 틀리면 3등급으로 훅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수능식 시험이니까 국어의 전 영역을 대비를 해야겠죠. 대체로 언매, 문법 같은 경우는요. 누적으로 시험 범위를 냅니다. 이번에 의문하고 단어를 출제했다면 다음번엔 의문, 단어, 문장, 그 다음에는 의문, 단어, 문장, 중세 이렇게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냥 수능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프린트와 수업을 충실히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 선생님이 요거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아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판서를. 그러니까 용상군은요. 대체로 수업을 안 듣습니다. 친구들이. 판서도 잘 필기를 안 해와요. 그런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대체로 안 하는데 그 와중에 출제되는 게 있으니 수업을 좀 충실히 들으시라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꼼꼼히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꼼꼼히가 도대체 뭐를 이라는 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의 시험지. 자,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로마자 표기가 다른 것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해요. 요거는 사실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서 이제 거센 소리 대기 중 단어는 그대로 H를 표기한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필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필기한 내용 중에서 시험을 출제하시겠다는 의도고요. 이 문제는 어디서 예시를 가져오셨냐면 전부 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에 있던 본문에 있던 로마자 표기에 대한 예시,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한글 표기에 대한 문제, 쭉 뒤에 가가지고 문제 종합에 있었던 문제 합쳐가지고 시험을 출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와 매체 수능 특강을 전부 다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가셨어야지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수업도 열심히 들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출제 오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의도는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수능 기출에 있는 문제를 차용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신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단어냐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단어냐?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냐라고 단어를 쪼개는 겁니다. 쪼갰을 때 2개 이상이면은 예로 내려가고요. 아니야, 단일어야, 단일 형태소야 라고 하면은 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능 특강에서는 구름, 하늘, 나비, 나무, 강물 이렇게 단일어냐 합성어냐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고요. 왼쪽에 시험 기출은요. 단일어, 그대로 나비, 나무를 이렇게 사용했지만 거기서 이제 깊다나 빠르다를 넣으셨어요. 깊다나 빠르다는 단어는 맞죠? 그런데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으니까 예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어집니다. 이 문제는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출제 의도상 쪼개면 단어가 아니니까 이건 쪼갤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지? 라는 식으로 내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학교에 가서 한 번 더 여쭤보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요겁니다. 본문 월훈이랑 학이라는 작품을 내셨어요. 27번만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다소 쉬운 난이도로 문제를 만드셨는데 시납으로 같은 기침소리, 창호지 문자에 돋는 월훈 요것만 볼게요. 요건 이제 제가 주는 자체 교재에 있던 지문인데요. 작품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어요. 자, 보실게요. 밑줄 찐 거 보면은 시납으로 바로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라고 그대로 똑같이 적어놨죠? 그거를 물어보신 거고요. 집단이 풀리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이 누군가를 집중하며 기다리고 있다. 예민하다 가능한 선지겠죠? 두 번째, 같은 기침 소리라고 돼 있다. 노인이 잠들어 기침하는 소리도 멈춘 시간의 경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니은 2번 보시면요. 같은 기침은 병이나 버릇으로 자주 하는 기침을 뜻하는 우리말로 해당 구절은 상태 변화를 암시한다. 가능하게 상태 변화, 시간의 경과 비슷한 말이죠. 네. 3번 월후는 달물이란 뜻으로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깊이를 강조한 제재이다 라고 했는데 월후에 보시면은 달물이라고 적어놨고요. 그 바로 윗줄에 외딴집의 적막감과 고조 오행을 정리하면
달물이 가진 겨울밤의 적막한 풍경이라고 되어 있죠. 달물이란 뜻으로 왔고요. 외로움과 그리움의 깊이, 적막감, 틀렸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번은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내지는 않으셨지만 본문을 좀 꼼꼼히 읽고 관련된 문제를 몇 번 풀어봤으면 가능하지라고 넘길 수 있는 선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사용설명서를 보고 수업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사용설명서도 당연히 보시고요. 이렇게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체 교재에 있는 설명도 꼼꼼히 좀 읽어주시면 시험 대비를 하기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시에 수업을 하고요. 주 3회, 주 3개의 모의고사를 풀어요. 일주일에 3개를 풀고 하나는 수업 시간을 같이 풀고요. 2개는 시험 숙제로 내줍니다. 고3은요. 이제 일주일에 3개 정도씩 풀어야 돼요. 아직 기출을 풀 때는 아니지만 슬슬 모의고사를 푸는데 익숙해지고 거기에 시간을 좀 단축하는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수능 특강을 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수능 특강은 이미 다 끝내셨어야 되고요. 5월 전후로 다 마무리를 지으시고 이제 수능 특강이 연계가 안 되는 문제, 연계가 잠깐만 연계되는 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낯선 작품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모의고사, 많은 낯선 작품, 낯선 지문을 풀어보시면서 거기 익숙해지고 시간을 단축하시고 선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다음 기말고사도 잘 보실 수 있고 수능까지도 연계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용산고3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간략히 안내드리고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안내드렸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6판 2000반 국어과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